네, 이번에 출간하신 책 나는 1년 안에 무조건 합격한다. 25세 사법고시를 패스한 공부법과 멘탈 관리 비결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흔들리는 순간 변호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이 극한의 순간을 이겨내셨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항상 가장 힘들었던 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극한의 순간이 되면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신체적으로 지치니까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아, 쟤네는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시험에 붙을 것 같은데 난 안 돼.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드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이 부분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 극한의 순간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이 마음 때문에 중도 포기를 했을 때 5년 뒤 내 모습,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5년 뒤에 내 모습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원했던 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고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중도 포기하면 난 무조건 후회할 거니까 참고 견뎌보자. 이런 식으로 고통을 계량화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맞다는 동기부여를 하려고 이런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혹시 인생 명언 같은 걸로 좀 리프레시를 하시기도 했는지, 그래서 기억에 남는 그런 명언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항상 책상에 이렇게 써놨던 게 있는데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내용인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감정 소모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을 제가 또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 수험생활이란 거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필수적인 과정이잖아요. 취직 준비든 뭐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다 너무 힘든 과정이지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했었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공부를 좀 게임처럼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공부할 때 스탑워치를 켜놓고 공부를 했었는데 원래는 내가 1시간 반 정도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번에 한번 2시간 동안 해보자. 2시간을 채웠다고 하면 저한테 작은 상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TV를 좀 이렇게 보면서 쉰다든지 뭐 그런 조그마한 상 같은 걸 줬었고 그리고 이제 독서실 같은 거 고를 때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 1시, 2시 이럴 때 이제 독서실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딱 점심을 먹고 되게 졸리고 나른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도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저 사람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가상의 경쟁자다 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시간이라도 더 앉아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경쟁심이 생겨서 재밌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뭐 명언은 아니고 저한테 되게 힘이 돼줬던 말인데 제가 대학생 때 사법시험 공부를 했거든요. 걱정됐던 게 뭐냐면 그 캠퍼스 라이프라는 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캠퍼스 라이프를 한 번도 즐기지 못하고 미팅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대학생 시절을 다 보내고 나이가 들었을 때 후회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뭐 제 구독자분들도 실제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라는 게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인데 공부만 하다가 후회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학교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도 이제 저희 학교를 나와서 사시를 붙고 교수가 되신 분이었는데 대학교 때 저런 캠퍼스 라이프를 다 해봤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당연히 놀아도 되는 나이에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고 이게 오히려 더 청춘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혹시 아쉬우면 어떡하지 했던 그 마음의 짐이 덜어지면서 너무 이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20대 초반은 잃을 게 없잖아요 사실. 그때 공부하다가 떨어져도 다른 걸 시작할 수 있는 나이다 보니까 내가 이 청춘을 희생해서 공부를 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 아니구나 해서 되게 힘이 많이 됐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을 미리 접했으면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을
그런데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셨다고요. 사법시험 붙고 나서 나 이제 다 됐다. 이제 좀 놀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선 정말 제 인생에서 볼 수 있는 천재는 다 봤던 것 같아요. 머리도 나보다 좋고 공부도 나보다 더 오래 하고 집중력도 나보다 더 좋아서 내가 어떻게 해도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없겠다라는 그런 무기력함이 느껴질 정도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법연수원에서는 줄 세우기가 있어요. 몇 살에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지 비법대를 나왔는지, 어머. 그리고 서울대인지 연고대인지,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이런 획일화된 기준으로 이렇게 줄 세우기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군요. 나의 등수가 이미 매겨져 있는 상태고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함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의 막 10년, 11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변호사라는 사람을 접하는 게 좀 어려웠던 때였어요. 변호사가 블로그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상상도 하기 어려운 때였는데 그쵸. 거의 초창기에 블로그를 했었고 변호사가 직접 블로그 하는 게 신기하니까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강의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이런 분야는 연수원 동기 기수들 중에서 하는 친구들이 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잘하는 분야를 찾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더 잘하는 거 하나쯤은 있어요. 그 하나를 더 개발하면 되겠네요. 근데 변호사님 저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죽어도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부뿐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활용할 만한 암기를 잘하는 노하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암기할 때 몸을 좀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눈으로 계속 보는 건 사실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네. 그럼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서 걸어 다니면서 말로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이렇게 몸을 같이 쓰면 실제로 뇌가 더 활성화가 잘 된대요. 그냥 눈만 쓰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스터디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내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가 말하면서 암기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혼자서 유튜브 하신다 생각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카메라 하나 켜놓고. 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입 밖으로 못 내면은 사실 이게 암기가 안 된 거거든요. 체크하는 방법으로도 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힐리들이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꿀팁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몸을 활용하면 뇌가 활성화된다는 것도 되게 신선했는데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진짜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소개해주신 노하우뿐만 아니라 사법고시에 어떻게 합격을 하셨는지 그리고 스케줄링부터 공부법이 모두 담긴 변호사님의 책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힐리들. 그래서 도서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힐릿, 내일도 최고길만 고르세요. 안녕. 뿅.